기계의 비중이 가장 크긴 하죠. 하고 그때도 이제 질문하시던데, 그럼 모의고사만 지금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300개만 보자. 350개. 그러니까, 그러면 모의고사는 좀 달라요. 왜 다르냐면, 전체 시험 문제가 이런 게 있죠. 시험 문제 이렇게 있단 말이지. 그럼 이제 우리 교재 스타일이, 위쪽에는 기출문제. 풀이가 이렇게 되는 셈인데, 첫 번째로 이 두 개를 매치를 못 시켜요. 기출문제를 봐도 답이 여기 어디 있는 거냐. 그래서 다른 학원의 책들은 장점이 뭐냐면 위에 문제 있고 밑에 풀이가 그렇게 한 페이지 이렇게 딱 짧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습득하기가 용이하지 흐름은 전혀 모르게 돼요. 제 입장에서는 이거 보고 얘네들이 이렇게 흘러가도록 다 돼 있고 요 부분이 여기 답입니다 하는 거지. 처음에 공부할 때는 제 책이 엄청 불편해요. 이게 훨씬 더 수월해. 그래서 쉽게 돼 있는 것을 보기 바래. 그런데 완성형은 이런 거예요. 나중에 이걸 알아야 전후를 답을 쓸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장단점이 있구나. 한 것만 보면 되지. 이 책만 보면 되는데 이 책을 습득하기가 참 힘든 거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막 파지는 말고 안 파도 되는 부분이면 그렇게 되어 있다 생각하세요. 그죠? 그래서 제가 재미삼아 냈지. 40파스칼은 큰 압력입니까? 작은 압력입니까? 이랬지. 큰 압력이 작은 압력입니까? 40파스칼. 큰 건가요? 작은 건가요? 이때 머리가 너무 생각하지 말라니까. 여러분 생각할 레벨이 아니에요. 나 그거 자꾸 웃기더라. 막 책으로 좋은 답을 만들어.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럼 기술사도 답을 못 찾는 거거든요. 이게 큰 압력입니까? 작은 압력입니까?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계시니까 40파스칼 되게 크더라.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첫 번째 나온 대답이 거기에 있는 집단에서 엄청 경미하다. 왜 경미하냐? 대기압 속에 살고 있잖아, 우리. 대기압이 얼마입니까? 대기압이 101,325 파스칼이거든. 얘는 이제 101 킬로파스칼, 0.1 메가파스칼 이렇게. 이 생각해보면 몇만 분의 1이죠. 엄청 작다는 말이지. 이렇게 작은 압력. 그래서 그때 내가 씩 웃으면서 그러면 60은 큽니까? 이렇게 물은 거지. 그러니까 또 작잖아요. 작다. 자, 그럼 이거 비교해보자면서. 자, 이렇게 면적을 이렇게 곱하면, 그죠? 면적을 곱하면 뭐가 됩니까? 힘이 되는 거지. 힘이 돼. 우리가 힘이 한계가 이렇게 돼 있어요. 곱해봅시다. 이렇게. 2.1, 0.9. 표준 방화문이라 불리우는. 요거, 그러면 이 110보다 약간 크거든. 그래서 우리는 110뉴턴을 개방력 최대치를 수정해놨어요. 뭉크가 이렇다니까. 60만 넘으면 공간에. 그래서 이게 뭘로 이해가 돼야 되냐면 구획 실내에 이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면, 그죠? 내부의 압력이 얼마 정도만 되어도 못 여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기도 안도 대기압 속에 있다가 여기다가 바람을 60만 넣어놓으면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걸 이렇게 흐름상으로 보면 여기 계단실, 여기가 부속실, 전의 계단, 여기를 복도, 얘를 거실. 불은 거실에서 난다로 출발하고 여기서 발생되는 연기의 흐름은 이게 과학적이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10에서 20 정도 되거든요. 평균적으로. 20이 올라간다 쳐도 20보다 더 많게 채우면 되는데 우리는 복도, 부속실, 계단 중에서 부속실에 채우는 한계를 갖고 있어요. 우리 이 집안, 주택의 구조상 이렇게 많이 차는 거지. 여기다가 40 넣으면 안전하게 방어가 되고 60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지. 같은 흐름상. 그렇죠? 왜? 거실에서 나와서 복도를 지나서 부속실 자체 문을 못 여니까. 탈출은 계단으로 해야 되는데. 이 흐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해보면 상대적이긴 하겠으나 이 압력이라고 하는 거. 이 압력은 어느 정도 커야 진짜 위험하고 어느 정도 크면 안전하냐는 거지.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 압력을 가지고 출발하면 이 경미한 게 몹시 그렇게 될 거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부속실 재현, 즉 재현 설비는 이 압력이 60만 넘어도
탈출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요거 한 10, 20을 맞추는 거는 진짜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해외에서는 재현은 약간 무용론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맞춰? 불가능하지. 문만 살짝 열려도 10, 20은, 50은 쉽게 바뀌는데 그걸 어떻게 맞추냐. 근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된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약간 저도 반대론자에 가깝습니다. 믿지 마. 이거 어떻게 믿으려고. 그래서 여기에 나쁜 말로 하면 창문을 열어두는 게 옛날에 건축적 방화 같은 그런 관점이 훨씬 더 사람 살릴 때는 도움이 더 돼요. 그런 개념이지. 얘는 대시지죠. 네, 여기까지. 그 다음 하나만 더 이렇게 했죠. 우리가 차 이거 드는 걸 뭐랬습니까? 자키 이러면 안 되고. 이게 뭐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 안 했나? 차 드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다리로 이렇게. 차 들어 올리는 거. 바퀴가 때 하는 거. 그 자키라 쓰면 약간 부끄러운 말 같고. 유압식 뭔가요? 뭐 장비를 딱 알아야 설명하면 좀 더 약간 좋은데, 그거 있잖아요, 라고 자하거든. 근데 그런 게 자꾸 안 떠오르더라고. 그때 지금 말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그럼 이 압력과 힘의 관계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힘은 압력의 면적상으로 이렇게 좌우되는 거거든요. 엄청 중요해요, 엄청.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걸 응용을 많이 하는 것들은 이런 거죠, 이렇게. 다시 내가 말한 거. 사람, 자동차. 얘가 평형을 이루고 있어요. 가능한 이유는 파스칼의 원리입니다. 요 면적상 누르는 힘, 면적에 누르는 힘, 이게 중량이거든요. 중량이 힘입니다. 힘. 중력 가속도가 더해져 있으니까. 얘네들은 왜 같냐? 내부의 밀폐 공간의 내부는 뭐가 같다? 뭐가 같습니까? 뭐가 일정해요? 압력이 일정합니다. 이 유압 사다리 유압의 원리예요. 이게 내부는 여기 압력이든지 여기 압력이든지 내부의 전체 압력 형태를 가리지 않고 다 동일합니다. 이렇게. 엄청 신기하잖아요. 파스칼이 발견했죠. 야, 이래 이 새끼야. 그러니까 사람도 들어올릴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걸로 좀 더 눌리면 되거든. 쭉 들어올리는 거지. 신기하게. 특이한 게 뭡니까? 아, 면적이구나. 면적이구나. 그래서 얘는 압력이 일정하고, 그죠? 힘의 관계가 좌우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시지요? 파스칼 원리입니다. 우리는 얘를 건식 밸브에 활용하거든. 드라이. 건식. 하지만 건식 밸브는 전혀 다른 걸 쓰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위쪽에 있는 뭐하고 아래쪽에 있는 뭐하고 뭐가 같대? 힘이 같습니다. 여기는 뭐 같다고? 일정화됐었거든. 여기는 힘으로 가요. 위에서는 F1, F2를 합시다. 여기를 F1. 그래서 여기 있는 면적 A1, 면적 A2. 그렇다 보니까 뭐가 바뀝니까? 그랬더니 공기압 하고 아래쪽에 있는 수압이 다르단 말이지. 달라도 평행을 이루고 있는 거지.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죠? 얘는 어떻습니까? 라면 P1, A1, P2, A2 반비라고 해요. 그죠? 얘랑 얘는 부모로 보내는 거죠. 옆에 놈하고 반비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 보면 1차측 수압을 1.0MPa를 준다고 생각하면 얘는 0.1만 줘도 요즘에는 엄청 세팅이 잘 돼요. 힘의 평형을 유지할 수 있다. 너무 신기하게. 얘를 저합식이라고 불러요. 저합식 건식 밸브. 최근에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엄청 신기하잖아요. 1.0이나 되는데 10분의 1만 넣어도 이게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게. 컴프레셔 양도 과거보다는 3분의 1 정도 줄여져 있어요. 조그맣니다.
한 1.5kg짜리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옛날에 좀 덩어리 컸거든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옛날에는 5대1이었거든. 지금 10대1 정도의 압력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요게 설계를 잘한 거죠. 설계를 잘한 거. 다시 보시면 얘하고 얘 고분, 얘하고 얘 곱하고 되는 거죠. 이루어지는 거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압력이라고 공부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이해, 소방의 적용. 이렇게 스터디를 하는 거지. 이거 수업 시간 하는 게는 너무 길거든. 그리고 질문을 왔었을 때 풀어나가는 것들은 스터디 때가 되는 거지. 그렇죠? 예. 그 스터디 때는 플러스 알파 또 들어가죠. 쌍놈. 수업 시간에 아우 선생님 이러면서 졸리신가 보다 하면서 스터디 때는 야씨 문걸 잠가! 이러면서 그런 거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좀 수업 시간에도 알려줬다고 생각했었는데 질문을 다시 했다. 아 이걸 이렇게 모셨구나 해서 그 질문을 또 들으면 또 제가 또 알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몇 개만 풀어보도록 할게요. 전 가급적이면 한 주에 10개 정도는 다 풀어보자 했었는데 10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숙지하는 게 중요하고 암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점성을 엄청 좋아합니다. 점성을. 점성보다 중요한 건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왜? 첫 스타트가 이런 거죠. 자, 유체는 두 가지로 구분되는 거거든요. 그죠? 뭐가 있습니까? 이상적 유체가 있어요. 이상유체. 절대 유체. 뭐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죠. 현실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상유체 특징은 뭐가 있습니까? 압축성, 그리고 또 뭐? 점성을 이렇게 있었을 때, 얘 둘 다가 없어요. 점성도 없고 압축도 되지. 놀라운 거지, 놀라운 거. 그런데 실제 유체는요? 실제 유체는 둘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들어보면 좀 특이한 놈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물은 비압축성이에요. 그런 말 많이 하죠. 압축이 되긴 하는데 너무 경미한 거지. 그때 이제 나오는 형태가 점성. 점성은 뭘로 결과물이 나오냐면 마찰에서 발생되는 것들은 손실. 우리 소방에서 제일 중요한 게 손실이거든. 손실 때문에 많이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야 펌프 여기 있어. 쭉 올라와서 여기서 쭉 가서 소화전에서 물을 쏴서 원하는 물의 양하고 압이 나와야 되거든. 그런데 높이도 고려 안 돼 있고 길이에 대한 손실도 고려 안 돼 있으면 물이 안 나가. 그럼 소화 실패거든. 그래서 우리가 엔지니어라고 하면 뭐를 고려해야 됩니까? 첫 번째 기계 위치에서 손실이 엄청 많잖아요. 이 지금 유체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공식도 다양하고 그 첫 번째 스타트가 손실이에요. 점성. 누가 만들었어요? 뉴턴 형님. 사과만 보시던 형님이. 그렇죠? 냉각도 만들어주고 점성도 만들어주고. 저걸 만듦으로써 해서 이제부터 배관의 내부에 유체 흐름은 이 자식들아 전부 다 니네 이렇게 보고 있었지. 너 이렇게 흘러간다고 생각했지. 봐 해줄게. 안 그렇지. 이렇게. 알게 된 거지. 요거 분석하니까 그 다음부터 뭐가 그랬습니까? 이렇게만 또 흘러가지 않더라고. 균일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놈들 중에도 균일하게 흘러간 놈이 있고 불규칙적으로 막 섞이는 놈이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뭘로 나옵니까? 뭘로? 충류하고 뭘로? 난류가 나오는 거지. 충류는 규칙적, 난류는 불규칙적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걸 또 구분하는 식이 하나 있어. 그게 뭐예요? 무슨 숫자로? 숫자만 다 보고 나눌 수 있어. 레이놀즈 수죠. 레이놀즈 수가 작으면, 크면 되는 거지. 레이놀즈 수를 배관에 적용할 때는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달씨를 뜻하고 왔네요. 달씨 말고 누구란다. 식. 점성하고. 로, V, D. 뭐만 알면 측류인지 난류인지 구분할 수 있어요. 밀도, 그 다음에 유속, 그 다음에 직경. 물이 가지고 있는 온도에 관련되어 있는 성질이 점성일 건데 이 온도 때는 물은 이래, 밀도는 이래 정해져 있는 거지. 고정값입니다, 이건. 물에서는. 이걸 기체의 흐름을 보면 엄청 복잡해지는데 우리가 말하는 액체는 엄청 단순하다고. 이 두 개는 고정돼 있다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물의 온도가 뭐 100도, 150도, 200도, 뭐 70도 이렇게 쓰지 않거든요. 그냥 상온의 물을 쓰고 있거든요. 이 두 개는 고정값이에요. 뭐만 조절하면 흐름을 예측할 수 있어요. 유속과 직경. 그렇습니다. 유속이 빨라지거나 직경이 커지면 얘는 뭘로? 다 난류로 가요. 그래서 결론을 보면 물은 항상 뭡니까? 항상 난류입니다. 난류는 어떻게 흐름을 하더라도 다 난류가 돼요. 왜? 크거든. 크다고. 이해 잘 해놓으세요. 물의 성질이에요, 물의 성질. 그렇죠? 이걸 또 알면 또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다시 얘기하지만. 이거 알 수 있는 거지. 이래 쿠션 계속. 레놀즈. (64) 관마찰 계수. 관마찰 계수 엄청 중요하죠. 관마찰 계수하고 같은 게 조도값이죠. 조도 얼마? 2. 약. 요 이제 요 누구 형님? 네, 달시에브 형님. 요 누구 형님? 하젠 윌리엄스 형님. 다 알게 되는 거지. 엄청 중요하죠, 엄청. 그 출발이 누굽니까? 출발이. 존경하십시오. 사과 먹을 때마다 뉴턴 형님. 대단한 뉴턴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뉴턴이 이제 인간이 만든 것 중에 불가능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주식. 이렇게. 제가 그 학자가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완벽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생각했었는데 다 깨지는 거예요. 그게 경제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의 기호가 중요하구나 해서 이건 안 된다. 됐다. 뉴턴 형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점성입니다. 대사 알아보겠지. 표면장력, 압력, 벤츄리미터, 유도, 여기 관마찰 계수와 조도 계수고 여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쭉 알아보잖아요. 그렇죠? 되겠죠? 문제 한번 들어볼게요. 뉴턴 어떻게 쓰는 게 좋겠습니까? 이런 그 원리, 법칙들은 문제 쓰는 답의 스타일이 다 동일해야 됩니다. 첫 번째 나오는 형태가 이 개념에 대한 이해죠. 이 개념을 말로 설명하는 것도 괜찮고 그림도 괜찮아요. 그래서 결국 원래는 이제 뉴턴 자체가 이러한 원래 이제 그 관은 이만큼의 관이었죠. 이렇게 흘러가는 관, 이렇게 흘러가는 관이었어. 요만큼의 물이 흐름이 있는 거, 이렇게 흐름이 있었거든. 거기에다 평판 놓고 손으로 한번 뚝 쳤더니 흘러가는 거고, 요만큼 물 채워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부에 얼만큼이 흘러가냐 이렇게 찾아본 거죠. 그때 원래 예측은 요렇게 흘러갈 거라 생각했었어요. 요렇게 물이 이동된다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하면 이렇게 흘러간 거죠. 그 이유는 배관과 맞닥뜨려진 지점, 이거는 이제 고정돼 있더라는 거죠. 고정. 이걸 영어로 난슬립 부분인데, 난슬립. 전혀 안 움직이는. 근데 특이한 거는 물의 면에, 이동되는 면에 가까울수록 속도는 증가되더라는 거죠. 이걸 관련해서 하나 법칙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는데, 내가 준 거는 힘, 이동되는 건 거리, 이동되는 건 속도, 그 다음에 떨어져 있는 건 거리. 야, 이걸 샥샥샥샥 정리해보자. 인 거죠. 그래서 떨어져 있는 만큼 빨라지는 속도, 이런 개념이죠. 요 부분만 이렇게. 요건 요렇게 찾아볼게요. 요렇게 찾은 거. 요걸 요 색깔로 할게요. 요렇게 찾은 거. 속도에 따라서 이동되는 거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속도 구배라고 부를 거거든요. 거리당 속도. 거리당 속도. 그래서 깊어지는 만큼, 요걸 이렇게 갖고 오면 되죠. 깊어진 만큼 속도. 깊어진 만큼 속도.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를 잘해서. 그래서 세 가지를 딱딱 정리해서 놨네요. 보기 편하시라고. 엄청 잘 적었죠? 그 다음에 정리해보니까 이렇게 두는 겁니다, 이제. 그렇죠? 지금 뭐 면적 부분의 힘. 원래 힘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이렇게 좌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좌우되는 힘이 있고요. 이렇게 좌우되는 힘이 있죠. 이렇게 좌우되는 것 수직력 또는 수직응력 반대되는 힘이면
견디는 거니까. 예. 수평 응력, 수평력입니다. 얘를 한마디로 뭐라 부를 거냐? 전단력이죠. 전단력. 얘를 그냥 편의상 우리는 타우 이렇게 두고요. 앞쪽에 있던 식을 그대로 갖고 온 거죠. 뭡니까? 타우까지 해놨더니 타우 했으면 그러면 dy분의 dv 이거는 거리의 변이에 따른 속도의 변이를 따뜻했거든요. 이걸 이어주는 하나의 상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야 이걸 너 지금 뭐 남았니? 마이크로처럼 생긴 남았습니다. 이걸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부터 내려버립시다. 좀 잘 이동 못하네. 끈끈함, 제한, 장애, 저항, 점성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그럼 요 둘 사이에 대한 1차 함수가 형성되죠. 이게 뭡니까? 우리가 y 뭐 상수의 x 이렇게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얘는 뒤집어도 똑같습니다. 뒤집어도. 요 지금 U가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얘를 뭐 dy분의 dx dv 얘를 타우. 이해되시겠죠? 이걸 하도 이 자리를 바꾸더라도 같아요. 요렇게 올라가는 것들을 점성 유체, 뉴턴 유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계산해 봤더니 이렇게 되죠. 얘를 실제 유체. 알고 봤더니 반대되는 성질도 나오고요. 전당응력에 제한을 덜 받는 놈도 나오더라는 거지. 되게 다양한 게 나중에 발견됐어. 핵심 사항은 이렇게만 생각됩니다. 요거 두 개를 구별하는 게 핵심이죠. 요까지. 이거 막 그 외에 있는 것들은 그 특이한 물질의 개발이기 때문에 안 보셔야 됩니다. 한번 딱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 그림까지만 요렇게 한번 넣으시고 그리고 요렇게 한번 넣으시고 이해되시겠지요? 그래서 어떤 물질들이 주로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들은 다들 얘입니다.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일정량. 근데 어떻게 지금 뭐 더 좌우되냐 안 좌우되냐를 보는 거지. 넘어가서 표면장력. 표면장력은 제가 이제 재미삼아 몇 가지만 표면장력 공식은 이제 다 오래전부터 정리하시고 외우셨기 때문에 표면장력은 서피스죠. 서피스. 표면에 작용하는 면이라서 힘이라서 따져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뭐 길이당 힘 이런 거죠. 길이당 힘. 이게 너무 경미하기 때문에 단위를 센티미터로 하고요. 경미하기 때문에 다인이라는 단위를 써요. 원래는 미터당 메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따져보면 두 힘의 형태인데 이렇게 표면에 작용하는 요만큼당 작용하는 힘을 얘기해요. 이 힘이 세면 셀수록 이 힘은 응집이 되죠. 그래서 쓸 때는 우리가 시그마 이렇게 힘을 하나 구해서 쓰는 거죠. 유도하는 것들도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힘.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 띵띵띵 뭘로 따져보면 되겠습니까? 요거죠. 띵띵띵 직경에 비례하고요. 압력차에 비례한다라는 거지. 요것만 잘 한번 이해해서 봐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소방에서 어떻게 쓸 거냐, 소방에서는 표면장력이 세면, 장력이 세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증발하기가 쉽습니까? 그렇습니까? 표면끼리 끄는 힘이 세다. 그러면 증발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표면장력이 세다라는 말은 시그마가 크다라는 말은 결론만 따져보면 그죠? 소화효과가 감소하는 거야. 똑같아요. 소화효과가 뭡니까? 이 말도 제가 어저께 이렇게 재미삼아 쭉 한번 어저께는 했거든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던 100도씨 물이 100도씨 수증기가 되면
그죠? 우리가 지금 냉각이라고 말하려고 하면 냉각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온도도 낮추고 열을 흡수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열 에너지도 흡수하는 거, 낮게 만드는 거거든. 이 말 좀 잘 이해해 보세요. 흡수. 물에서 수증기가 되면 얼마나 흡수합니까? 539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그럼 만약에 0도시 물에서 100도의 물이 되면요. 얼마나? 100을 흡수하는 겁니다. 0도씨의 얼음에서 그러면서 0도씨의 물이 되면요. 80밖에 흡수 못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엄청 고온수, 초고온수 200도, 300도 하면 비열이 절반으로 줄기 때문에 더 이상 더 안 커져요. 주로 어떤 말을 씁니까 하면 100도의 수증기에서 200도의 수증기가 되면 얼마? 100이 안 됩니다. 100이. 왜? 그때 비열은 0.6, 0.5밖에 안 돼요. C값이. 이해되시죠? 그럼 이건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때보다 더 약한 거지. 그럼 이 중에서 어떤 게 제일 냉각 효과가 높습니까? 이해를 잘해야 돼요. 냉각은 이런 개념인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액체인데 기체 만드는 거구나. 이렇게 역으로 또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액체에서 기체를 만드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이렇게 열기압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죠. 이해되겠습니까? 온도를 올리는 거, 온도를 올리는 게 있고 압력을 낮추는 게 있습니다.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하나 더. 물에서 수소를 빼내는 방법이랑 유사합니다. 전기분해가 있습니다. 냉각 효과랑 전혀 무관하들 안 돼. 이것만 이해되시겠죠? 이것만 냉각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나머지는 무슨 효과로 됩니까? 수증기 되긴 됐으니까. 질식 효과입니다. 질식 효과. 그래서 이렇게 되어야 냉각도 되고 질식도 되고 하는 거지. 이해되시겠지요? 중요해. 그래서 표면 장력이 크면 다시 한번 결론. 표면에 있는 수증기가 잘 못 뛰어나가게 하는 거거든. 그래서 결론만 따져보면 야 냉각효과가 조금 더 부실하겠다. 아니면 더 많은 에너지가 흡수된다는 거니까 될 수도 있겠지. 그렇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들. 한번 이해해서 바로 들어가세요. 요거 했고 그리고 거품은 면이 2개라서 8. 이건 유도하는 걸 한번 했었고요. 소방의 적용은 이렇다. 결론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그죠? 예. 요런 말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그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표면 장력은 점성이랑 이게 연관이나 이어지는 말 자체가 없어요. 뭐 수식적으로 단위도 안 맞고요. 차원상 한산할 수도 없어. 근데 우리가 약간 헷갈리게 만드는 것 중에 대표적인 뭡니까? 표면 장력은 우리 공부 처음 할 때 표면 장력은 응집 빼기 부착이라 했었거든. 이 응집이라는 것은 같은 분자 내의 힘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 물 분자하고 물 분자 사이의 힘을 얘기해요. 부착은 이거죠, 이거. 요 분자와 요 분자의 사이에. 이해되시겠죠? 근데 이 부착력 때문에 얘를 착각하는 게 뭡니까? 점성이라고 착각하면 큰일 나요. 점성은 아닙니다. 점성은 끈적임을 얘기하는 거지. 붓고 안 붓고의 개념이 아니라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점성이랑 같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왜 큰일 납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러면
증점제는 표면 장력을 뭐 한 겁니까? 낮춘 겁니까? 이렇게 물으면 큰일 나. 이해되겠죠? 부착력이 점성이라 하면 그러면 표면 장력을 뭐 반비례잖아요. 반대되는 개념. 그 위에가 표면 장력이 크면 응집이 크단 말이고 부착은 작게 된단 말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 표면 장력을 낮추면 점성을 올린 겁니까? 어때요? 표면 장력 낮추면 점성이 올라가요? 올라가면 어떻게 돼? 그럼 침투 효과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기겠지. 그 말이 다 틀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걸 잘못 갖고 오면 자기가 자꾸 자기한테 빠져. 그렇다던데 이런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강사도 몰라 잘. 찾아보면 진짜 없어요. 그래서 요 두 개는 같지 않습니다. 뭘로만 찾으면 되겠습니까? 얘는 얘대로 가. 뭐가 있습니까? 점성 여부로만 판단해서 점성을 낮추면 우리가 했던 뭐 흘러가는 마찰을 계산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마찰, 개선 이런 것들 나오는 거지. 그리고 또 뭐 점성을 낮추면 이게 다네요 그냥. 표면 장력은 이때 가져오는 거죠. 표면 장력을 낮추면 무슨 효과가 뛰어나집니까? 침투 효과가 뛰어나는 거지. 이건 덩어리 지는 것들을 줄이겠다는 말과 똑같거든. 이해 잘 해놓으세요. 응집되는 것 쪽에만 쏠리면 되지. 그래서 다시 얘기했지만 어떤 식으로 뭐 그렇게 소화효과가 생기냐. 침투제 표면 장력을 낮추면 봐놓는 거죠. 여기까지 하시고 넘어가서 압력 우리가 공부할 때 늘 애먹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겠죠. 요것들 한번 보시고 요건 요렇게 한번 정리합시다. 요거 밀폐 용기 그리고 우리가 중급 이상 올라가야 되는 40점대 후반 정도 가야 되는 형태의 실력이면 요건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뭡니까 그럼? 이해되시죠? 같은 거.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건 뭐 정압 이렇게 해도 되고 동압, 위치 하셔도 상관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큰 의미는 없어. 따져볼게요. 요 두 개는 어떻게 같습니까 하면 수두는 압력을 뭘로 나눈? 비중량으로 나눈 겁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요건요 어떻게 V는 루트 이지 H 토리첼리가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시가 아닙니까? 나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이거 있잖아 이거 이런 생각 어떻게 했지 이런 거. 나가는 속도를 알게 돼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간단한 식. 안 놀랍습니까? 안 놀랍구나. 안 놀라운 게 더 놀랍네요. 이걸 왜 안 놀랄까? 진짜 난 놀랍더라고. 와, 이게 엄청 복잡해야 될 건데 어떻게 풀었지 이 새끼는. 대단한 놈이죠. 요 같습니다. 관계가. 그래서 관계의 끝판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뭡니까? Q는 AV. 그렇죠? 그 다음에 A EGH 그리고 A EG 감마의 P 그 다음에 K 하나 두고 루트 P로 이게 유도입니다. 유도 다 알고 있는 거죠. 불과 얼마 전 유도식
여기서 싹싹싹 더 들어가면 유량계수도 들어가고 0.635 뭐 뒤에 제곱만은 들어가고 K 팩터 이렇게 부르는 거죠. K 팩터는 뭐 단면적을 정의하는 용어예요. 단면적. 어떻게 해라. 엄청 중요하지. 이거 알아먹으면 요거 알아먹고 요거 알아먹으면 중급반 쓸 수 있습니다. 이건 알아먹어도 난 중급반 아닌데요. 이렇게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 공부를 어설프게 못하는 거지, 그게. 그죠? 아는 건 많은데 못 쓰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 압력에 대한 계산입니다. 요거 2가 압력을 다시 한번 볼 때, 이제 베르누이가 했던 것처럼, 같은 내용처럼 이런 거죠. 지금 나온 청압은, 압력은 움직이는, 아니 멈춰져 있는 정압과 움직이는 동압과 그 다음에 위치압을 하는 거죠. 한번 싹 가자는 거지. 이해되겠지요? 그래서 위치가 고정값이라고 하면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얘 지금 나와 있는 정압하고 동압으로 정리가 다 될 거예요. 조심해서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신경 쓰는 것은 이 동네가 마찰로 연관되거든요. 마찰은 제가 손실이었습니다. 공부를 다 하실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정압은 손실과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그냥 압력인 거예요. 그냥 있는 걔가 움직이면 생기는 게 손실이에요. 그래서 확대로 생기느냐 축소로 생기느냐 뭐 길게 생기냐 짧게 생기냐 다 지나갈 때 생기는 거거든요. 이걸 딱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 둘 사이 관계가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반비례하잖아요, 반비례. 이를테면 커지면 작아지잖아요. 전압이 일정하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인 거지, 우리가. 얘가 뭘로 되면 이 물체의 증기압보다 더 낮아지게 되면 그러면 기화될 거라 또 고민하는 거지. 그때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지요? 별거 아닙니다. 요거 한번 구해봤네요. 진공압과에 대한 진공도라는 용어 익혀가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봤던 절대압, 절대계 진공계에 대한 압력이네요. 그죠? 보시고 넘어가서 보면 벤츄리 그리고 오리피스 유량계 요거 두 개는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중 하나고 살짝 새로운 걸 끼워놨어요. 손실만 보게 되면 오리피스가 더 손실이 큽니까? 벤츄리가 손실이 큽니까? 손실이 큰 거. 오리피스가 훨씬 크죠, 손실이. 왜 그러냐? 유체 흐름에 대한 유체 흐름처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실이 이만큼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 했더니 이 아이는요. 이 아이는 거칠잖아요. 손실이 많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공부해야 됩니다. 손실이 얼만큼 생기느냐. 둘 다 측정은 마찬가지죠. 예, 세 가지. 요건 잊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압력, 유속 다 확인 안 되죠. 얘를 또 뭘로 환산? 수두로 환산할 수 있거든요. 요것들이 한꺼번에 와서 V를 커버하면 되죠. 면적만 있으면 유량이 결정될 거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압력의 차이도 판단할 수 있고요. 유속의 차이도 판단할 수 있고 유량에 대한 차이도 검출할 수 있어요. 나중에는 이걸로 본 거지. 까지. 요거 한번 보시면 되죠. 이렇게 신뢰도가 왜 높고 낮은지 그림 몇 것도 잘했어요. 요까지만 적으시면 될 듯합니다. 오늘 열심히 외우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요렇게 보도록 할게요. 뒤쪽에 이제 좀 더 상세히 나왔으니까 시간 나실 때 보시고 5번부터는 다음 시간이든지 수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또 이제 아침에 너무 좀 문제풀이 길게 하면 또 띵해서 서두가 너무 길었네요, 오늘. 열심히 하자 한마디만 하면 될 거를 뭐죠, 뭐 문걸어 잠그고 파이프 들고 오고 잔소리하고 그렇습니다. 풀이 여기까지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본수업 들어가도록 할게요.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